내가 만약에 1개월만 투자했을 때 채권 수익률은 어떻게 되냐? 무려 마이너스 24.14%가 안녕하세요, 천노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좀 변동성이 커지면서 앓는 사람들이 꽤나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종종 들리는 이야기로는 이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상대적으로 안전자산인 채권시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채권에 대한 투자를 고려하시는 주린이분들이 꽤나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채권이 좋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채권에 투자하셨다간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코가 다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최근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겪은 이유는 이 금리 상승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금리 상승이 채권 투자 수익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채권 수익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채권에 투자하시려면 이 신용평가사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신용평가사를 모르시고는 채권에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되시고요. 그럼 신용평가사가 뭐 하는 데인데, 바로 이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그 채권은 트리플 A부터 D까지 해서 등급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건 트리플 A, 그리고 이제 부도가 난 채권 같은 경우에는 D,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위험하다라고 하면 보통 트리플 B에서 싱글 B 정도고요. 보통 좀 우량채다라고 하면 더블 A에서 싱글 A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급에 따라서 금리도 조정이 되고요. 트리플 B 이하는 보통 지금 현재 기준으로 국내에서는 3% 초중반 하는 것 같고, 이게 A 등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2%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만큼 등급이 높다라고 하면 안전하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당연히 안전하니까 금리는 낮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권 수익이 결정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신용등급을 기반으로 해서 금리가 결정되니까 그 채권의 신용등급 꼭 아셔야겠죠. 그러면은 신용평가사가 어디 있는데, 국내에 대표되는 신용평가사는 3개가 있습니다.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그리고 나이스신용평가고요. 여기 각각에 해당하는 URL 주소는 지금 띄워드리니까 이 주소 즐겨찾기에 등록해뒀다가 필요하실 때 들어가서 정보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신용평가사에서 뭘 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등급을 매긴다고 했잖아요. 그럼 각각의 채권의 등급을 매겼을 때 분명히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근거들에 대해서 매우 세세하게 레포트 형식으로 작성을 해둡니다. 그 레포트의 일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투자자들이 그 양질의 레포트를 조회할 수 있어요. 열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시아나항공 채권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신용평가사 URL 치시고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에 아시아나항공을 치게 되면 아시아나항공과 관련돼 있는 레포트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레포트들, 최신 레포트를 읽으시면서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내재되어 있는 위험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안전하다고 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채권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주식 투자자분들도 이게 애널리스트 분들이 작성한 레포트보다 더 양질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같이 활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채권에 투자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면 신용평가사가 어디 있는지 아시고, 그 웹사이트에서 그 신평지라고 하거든요. 그 신용평가사가 제공한 레포트,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으로 이제 금리 상승이 채권에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럼 이제 채권 수익률의 구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채권 수익률 구조는 조금 깊이 있게 다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그 채권금리 영상을 보시고 지금 이 영상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채권 수익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기본적인 요소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 수익률은 지금 현재 뜨는 것과 같이 이자 수익 플러스 자본 손익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 수익은 픽스예요. 만약에 3%짜리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향후에 금리가 어떻게 변하든 간에 상관없이 일단 3%는 이자 수익률로 픽스입니다. 그래서 이자 수익률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변하는 요소는 바로 자본 손익인데요. 자본 손익은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자본차 손이 발생하고, 금리가 떨어지면 자본차 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럼 그 두 개가 역액관계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자본 손익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공식으로 보여드리면 마이너스 1을 일단 곱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금리와 자본 손익이 역액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곱하기 듀레이션입니다. 듀레이션이 좀 낯선 분들은 잔존 만기, 잔여 만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10년짜리 채권에 예를 들어서 투자를 했는데 1년이 지났다라고 하면
잔여 만기, 잔존 만기는 9년이잖아요. 그러면 듀레이션이 대략적으로 9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곱하기 금리 변동분이 있고요. 그 다음 곱하기 보면 뒤에 365 나누기 보유일수라고 되어 있는데 채권 수익률은 전부 다 연기준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자 수익도 전부 다 연기준이에요. 내가 만약에 3%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에 1년 투자하면 수익률이 3%, 근데 2년 투자하면 6%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채권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연기준으로 표시를 하니까 이자 수익은 3%로 픽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 손익도 내 보유 일수랑 상관없이 연율화를 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6개월만 투자를 했다고 하면 곱하기 2를 해서 자본 손익을 연율화 해줘야 되고, 내가 만약에 2년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자본 손익은 나누기 2를 해서 연율화를 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365를 곱해주고 나누기 보유 일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식을 가지고 실예를 2개 들어드릴 텐데요. 이걸 보면서 이제 금리 변동이 어떻게 채권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2월 초부터 3월 5일까지 국고채 금리를 좀 살펴봤는데 10년물 금리가 1.7%에서 1.9%로 정확하게는 0.22% 상승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2% 이자를 지급하는 국고채 10년물에 투자를 했다라고 했을 때 그 보유기간 동안 금리가 0.22% 올랐다. 그랬을 때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를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투자 기간별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년 투자했을 때, 그리고 6개월 투자했을 때 각각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투자 기간이 어찌됐든 간에 이자는 2%라고 했으니까 이자 수익은 2%로 픽스고요. 그럼 자본 손익은 좀 바뀌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본 손익의 마이너스 1 곱하기 듀레이션, 잔여 만기라고 했는데 투자 기간별로 보게 되면 10년짜리 채권을 1년 투자했으면 잔존 만기는 9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듀레이션은 9가 됩니다. 거기 곱하기 0.22% 금리가 올랐다 그랬으니까 플러스 0.22를 곱해주고요. 내가 1년 투자했기 때문에 곱하기 365 나누기 365가 돼서 그냥 곱하기 1 전혀 변동이 없을 겁니다. 그랬을 때 투자 수익률 플러스 0.0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자 수익은 2%였는데 채권 투자 수익률은 0.02%니까 자본 손익에서 1.98% 정도 손실이 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만약에 6개월 투자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 이자 수익은 2%로 픽스고요. 듀레이션이 9가 아니라 반년만 0.5년만 투자했으니까 9.5가 됩니다. 그리고 연율화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랬을 때 투자 수익률 마이너스 2.17%가 돼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10년짜리 채권 장기채에 투자를 했는데 만약에 금리가 0.22% 올랐다라고 하면 자본 손익에서만 마이너스 4.17%를 기록함으로써 채권에 대한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2.17%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국고채에 투자하면 한국이 망하지만 않으면 손실이 안 날 것 같은데 금리가 올라가기만 해도 이렇게 장기채는 손실이 크게 날 수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대망의 제가 실례로 말씀드릴 때 2월 초에서 3월 5일 대략적으로 한 달 동안 0.2%의 금리가 올랐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1개월만 투자했을 때 채권 수익률은 어떻게 되냐? 앞에 이자 수익은 당연히 2%로 픽스고요. 자본 손익이 바뀌게 되는데 당연히 듀레이션은 대략적으로 9.8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12를 해줘야 연율화가 되겠죠. 그랬을 때 투자 수익률 무려 마이너스 24.14%가 됩니다.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는 게 채권 투자자한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 수 있겠죠. 이제 좀 수치로 보시게 되면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 정도로 손실이 크게 날 수 있구나. 다 이렇게 될 수 있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 채권은 수익률이 되게 적은 줄 알았는데, 낮은 줄 알았는데 금리가 만약에 많이 떨어지면 내가 장기물에 투자를 했을 때 수익이 생각보다 크게 날 수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다시 넘어가서 만약에 3년짜리, 10년짜리가 아니라 3년짜리 국고채에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자 지급은 당연히 2%니까 그대로 픽스를 해두고 내가 1년을 투자했을 때 자본 손익을 보게 되면 듀레이션이 당연히 3에서 1을 빼줘야 되니까 2가 되겠죠. 그리고 연율화는 따로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표시되는 이런 공식에 따라서 수익률은 플러스 1.56%가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6개월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듀레이션은 2.5가 될 거고요. 곱하기 2를 해줘야 연율화가 되니까 그때 투자 수익률 플러스 0.9%예요.
마지막으로 1개월만 투자했을 때는 듀레이션이 2.9 또는 뭐 2.8 정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12를 해줘야겠죠. 그랬을 때 투자 수익률은 마이너스 5.66%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알 수 있죠. 10년짜리 채권에 투자를 하고 3년짜리 채권에 투자를 했을 때 만기가 길면 길수록 수익률에 대한 변동성은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리가 똑같이 올라가더라도 단기물에 투자하면 손실 방어가 조금 더 되고요. 장기물에 투자하면 그만큼 손실이 엄청나게 극대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금리가 매우 낮아진 초저금리 시기에 경제가 정상화만 되면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채권을 투자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장기물보다는 단기물에 투자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채권 수익률에 대한 구조를 좀 이해한 투자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할머님이나 할아버지 분들 그 은행에 가셔가지고 이제 뭐 예금이든 적금이든 하게 됐을 때 은행 직원분들이 채권형 펀드 안전한데 투자해보시는 거 어때요? 라고 하면서 기존에는 당연히 금리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이 엄청 좋았겠죠. 그래서 히스토리컬리 정말 수익률이 엄청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현금, 예금, 적금 대신에 넣어보시죠. 이렇게 이제 세일즈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듀레이션이 긴 채권형 펀드에 투자를 했다가는 매우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다. 근데 이제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수익률 채권인데 되게 괜찮네, 나도 한번 투자해볼게, 이렇게 되면서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제일 중요한 거, 이 시기에 그러면은 채권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채권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만기는 무조건 짧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채권을 직접 투자하기는 생각보다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식은 장내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장내에서 사고 팔고가 훨씬 쉬운데, 채권 같은 경우에는 장외 시장이 훨씬 더 커요. 뭐 9대1, 8대2 수준으로 크기 때문에 장내에서 개인 투자자가 쉽게 채권을 매수하고 매도하기는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보통 채권형 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 채권형 펀드에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첫 번째, 만기 또는 듀레이션이 매우 짧게 운용되는, 그리고 통한채, 국고채, AA 이상의 우량채 위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펀드에 투자를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아무튼 이 만기 듀레이션이 매우 짧아야 돼요. 아니면 두 번째, 직접적으로 채권에 접근을 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라면 역시나 만기가 짧은 AA급 정도의 채권을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국고채, 통한채라던가 AA 이상의 우량채 대비해서 신용등급이 조금 더 낮은 싱글 A라던가 하이힐드에 포함이 되는 이 트리플 B 플러스 이하 등급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생각보다 높아요. 이자가 상대적으로 높으면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도 자본 손실을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자산군들보다는 만기가 조금은 더 길어도 됩니다. 그래서 초단기나 단기 말고 적정한 만기를 가지고 있는 싱글 A나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를 해보시는 전략을 구사해봐도 된다. 근데 단 하이힐드라던가 싱글 A 같은 경우에는 AA 이상 또는 국고채, 통한채보다 그 신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 부도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만 이 적정한 만기를 가지고 있는 금리가 높은, 이자가 높은 하이힐드 채권에 투자를 고려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하이힐드 채권을 매입한 경우에는 이 1임 자문사랑 1임 계약을 통해서 공모주를 우선해서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공모주 하이힐드로 분류가 돼서 기관 자격으로 수요 예측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청약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공모주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하이힐드 채권을 매입하고 1임을 통해서 공모주 하이힐드 펀드도 한번 노려보겠다, 이렇게 투자 전략을 짜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제가 우리 촌님분들 스트레스 안 받는 건강한 투자를 위해서 알짜배기 정보들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성투하세요.